안녕하세요. 직장인은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부업을 통해서 번 원화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또 이제 그걸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런 것들은 종종 이제 섞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오늘은 2021년도에 저희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2020년도에 너무 뜨거웠고 정말 엄청난 화랑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뜨거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주식 참여자 수가 지금 주식이 이 대한민국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라는 게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런 것들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 코스피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4조 해가지고 한 8조에서 10조 정도 두 개 합치면 그 정도 하루에 이제 거래대금이 일어나는 시장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그 거래대금이 일어나는 곳들도 저희 그 코스피 코스닥을 합치면 전체 시총이 전 세계 글로벌 한 12에서 11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큰 시장이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뭐 한 8조에서 10조 정도의 거래대금을 일으켰던 이런 장이었는데 2020년도에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코스피가 1,500을 갔잖아요. 근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이걸 보시면 2020년도 이제 말에 보면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20조, 코스닥이 막 15조 해가지고 35조가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어요. 느낀다는 게 뭐냐면 정말 뜨겁고 그냥 뭐 상한가나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너무 많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런 장에 참가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시장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고 2021년도에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도 주식에 대해서 막 그런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단타 그다음에 뭐 스윙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보게 되면은 정말 저도 이런 장은 2015년도에 이제 제약주 관련된 게 이제 한창 이슈가 되면서 한미약품이 뭔가 제약주의 패러다임을 바뀌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장세거든요. 이런 장세가 그때는 이제 뭔가 에로라 그래가지고 기술 수출로 인해서 뭔가 뻥 터졌던 시기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돼 있는 이런 주들이 제약주에서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고 또 그 밖에도 그것 이외의 다른 테마들도 막 엄청나게 화랑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형주 장세여가지고 대형주에 돈이 너무나 몰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거래 대금이 뭐 30조를 넘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부동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비트코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동성입니다. 뭐 이건 너무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시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통화가 풀려 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전문 용어로는 이제 M2 광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풀려 있는 건 지표로 볼 수 있어요. M2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두 달 안에 그러니까 뭐 가게든 기업이든 뭐 두 달 안에 시중에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혹은 뭐 예적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달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시중에 지금 3천조 이상이 풀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통화를 찍어내는 것들과도 비례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지표를 보시면 3천조 이상이 이제 그런 광의 통화량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절대 유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굉장히 큰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쉽게 얘기해서 원래 삼성전자를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300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액면 분할했지만 지금 기준은 거의 뭐 3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런 유동성의 장세가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저는 유동성보다 더 큰 게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늘 일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뭐 우스갯소리로 그냥 이게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이제 거의가 끝물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주식 투자에서 뭐 많이 아시나요? 동학개미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기업 기관이나 그 외국인을 그런 것들의 방향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끌어일으키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으로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 돈이 몰리고 있고 뭐 기관, 외국인, 뭐 개인 할 거 없이 모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심리가 화랑이 된 심리는 저는 2021년도에도 더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거기 안에 이제 부침은 있겠죠. 부침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부업을 통해서 번 돈만이라도 이걸 이제 주식이나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원화로 두지 않고 대부분 다 이제 뭔가 자산으로 이제 이관시켜 놓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해보셔야 되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좀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을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나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저희 쿠팡 파트너스로 이제 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쿠팡 파트너스가 참여자가 적을 때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적을 때는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잖아요. 더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쿠팡 파트너스 하시는 참여자가 늘다 보니까 이게 워낙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더 경쟁이 심해지고 이런 것들과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원화는 계속 풀리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돈을 더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돈을 더 많이 풀면 그 돈은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뭐 소비를 하든 아니면 투자를 하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심리를 자극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이 거래 대금이 5배가 늘었거든요. 한 그 1년 사이에.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해보시면 유동성이 한 해에 5배가 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는 심리를 건드린 거예요. 심리를 건드렸다는 거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서도 같은 그런 것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수요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원래는 가만히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야지라고 그런 부동층이 존재를 하건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상승을 하니까 아 이건 사야겠다. 그러니까 수요라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요에 대한 그 부동층이 이제 정말 사야겠다라는 수요층으로 바뀌면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에 반해서 공급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을 바라보이는 아파트, 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제 정해져 있는 한정되어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게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거기에 유동성까지 받쳐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2020년에 이제 되게 뜨거운 이 장세는 2021년도에 더 뜨거워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하고 부동산, 그다음 주식은 굉장히 그 웅장한 한 해가 될 거다. 2021년도에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는 게 코스피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국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너무 저평가인 건 맞습니다. PER이 대만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코로나 오기 전에 친구들한테 이제 코스피가 3,000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가 코로나를 맞고 갑자기 1,500 가면서 이제 넌 뭐 하는 놈이냐라는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 그런 코스피는 그냥 밸류에이션만으로도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은 뭐 경주마가 아니라 막 달리는 호랑이 같이 이제 저희는 그런 호랑이가 뛸 때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를 테이킹 한다는 게 보다는 저희가 부업을 통해서 번 돈만이라도 거기에 이제 좀 불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말씀드리는 게 얼마 전에 제 친구,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시장에 팽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되게 존중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주식을 상장하면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실제로 그 이거와 건주어서 미국 주식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수요와 공급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재화다.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60억 명의 사람들이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모르시지만 암호화폐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그런 좀 이렇게 저개발 그 못 사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같은 그 1 비트코인이라고 저희도 지금 비싸긴 한데 거기에는 훨씬 더 큰 그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꼭 비트코인이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많이 이제 더 하시고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그만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되어 있는 재화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밸류는 이제 금으로 만약에 비교를 하는데 금과 이제 비교했을 때 디지털 골드라고 하니까 그냥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로 봐주시면 굉장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1년도에 주식,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모두 정말 그 더 웅장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세 가지 모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 세 가지 모두에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리스크를 지지 않고 뭔가 그걸 해칭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큼만 꼭 반드시 한번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투자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부업을 저와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영상을 준비했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이게 화랑이 되어 있고 제가 어떻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종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